저희 지구는 인구는 적습니다. 길곡면이라는 인구가 적은데 낙동강을 끼고 거기서 오소독 정글인 하우스를 주축을 하며 살고 있는 길곡면입니다. 여기에 어느 때인가 부산으로 물을 주기 위해서 강변 여가수를 개발한다고 해서 저희들은 반대를 했습니다. 반대를 하다 안 돼서 그러면 여기 피해가 있는지 없는지 실증 실험을 해보자고 해서 교수들과 저희들이 힘을 합쳐서 연구를 한 결과 여가수를 부산으로 가지고 가면 10년 이내에 약 5m의 수질 저하가 온다고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우리나라의 생존권을 살리기 위하여 절대 이곳에서 여가수를 개발하면 안 된다고 벌써 12년째 집회와 대책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저희 6월 24일에도 저희 길곡에서는 세종시에 가서 5명이 삭발을 하면서 그 세계에 반발하면서 거부를 했습니다만 이번에도 지수한 이를 위한 설계비를 예산을 세우고 있습니다. 저희들의 생존권이 달린 문제이기 때문에 이것을 도저히 볼 수 없어서 저희들의 생명을 다해서라도 이 여가수 개발만큼은 막아야 되겠다는 생각으로 여기 나왔습니다. 절대로 여가수 개발은 할 수도 안 되며 있을 수도 없는 일입니다. 작은 저희들의 힘을 여러분들이 밀어주셔서 꼭 여가수 개발이 안 될 수 있도록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런 사태가 25년 전에도 있었습니다. 합천 한강 13부분에 대해서는 25년 전에도 국민들이 하나같이 똘똘 뭉쳐가지고 집회를 하고 구속되기도 하고 25년이라는 세월이 지날수록 똑같은 일이 이렇게 반복이 되는 것 자체가 정말 한심스럽고 흠모합니다. 지역민들의 동의를 구하지 않으면 하면 안 된다. 지역민의 동의를 구하지 않으면 옛날 5060 때는 국책 사업이랍시고 그냥 밀어붙였어요. 밀어붙여도 그 당시 합천은 반대를 못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많은 지금 정권이 바뀌고 시대가 바뀌고 해도 똑같습니다. 모든 아무리 좋은 정책이라도 지역민들한테 동의를 구하지 못하면 그건 안 좋은 정책이거든요. 지금 현재 정부에서 분권하고 지방자치 얘기를 하지만은 우리가 지방에 가지고 있는 고유 수십 년 동안 가지고 있는 이 물의 유산을 갖다가 우리 마음대로 하지도 못하고 아무리 공공재라고 해가지고 맑은 물을 마실 거리가 다 있지만은 각 지자체에 있는 그 물을 피해를 줘가면서 규제를 줘가면서 가져가서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먼저 우선순위가 바뀐 게 먼저 좋은 정책을 아무리 좋은 정책을 가지고 있더라도 당신들만 가지고 있지 말고 지역민들한테 내려와가지고 설득을 구하고 합의를 구해가지고 예산을 만들어가 정책을 펼치니 맞지 않느냐. 정책을 먼저 만들어놔라고 밀어붙인다는 것 자체가 너무 한심합니다. 저는 이제 제가 살고 있는 이 마을은 낙동강의 물을 농업용수로 사용합니다. 그래서 제가 살고 있는 이 마을 주민들은 이 낙동강이 우리 동네의 강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한강에서 농사짓는 합천 사람들은 당연히 한강은 합천 사람들의 강이라고 보십니다. 길곡에서 농사짓는 사람들은 당연히 길곡에 흐르는 낙동강은 길곡 사람들의 강이죠. 대구 또한 똑같습니다. 대구로 흐르는 강은 대구 사람들이 강이고 구미 해평의 강은 구미 해평 사람들 강입니다. 그렇다면 취수원을 옮긴다는 이런 말을 하기 전에 그곳에 사는 사람들에게 충분하게 이해를 구하고 설득을 하고 그런 과정을 거치는 게 맞다고 봅니다. 하지만 지금까지 누구 하나 그 사람들에게 설득을 구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취수원을 옮긴다는 말만 이렇게 해왔습니다. 그렇다면 살고 있는 사람들은 모르는 일을 정부가 하겠다 하고 거기에 시민사회를 들러리 세우고 이런 시민사회가 서로 갈등을 하고 이게 현 정부의 수준이라고 봅니다.
해평물을 대구에서 가져온다 합니다. 우문댐 물은 울산을 준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것은 지자체 장들의 합의지. 해평 사람들이 어떻게 대구로 물이 가고 대구 사람들이 우문댐 물을 먹는데 우문댐 물이 대구 오지 않는다는 것도 모르고 절대 대구에서는 우문댐 물을 울산에 줄 수 없다고 하거든요. 근데 울산 사람들은 우문댐 물이 이제 하루에 9만 톤 이상 울산 온다 하더라고요. 제가 이런 지역 간의 갈등 또는 지역에 사는 많은 단체들을 갈등시키고 직접 그 지역에서 살고 있는 주민들을 갈등을 속으로 몰아넣는 이런 행동들은 대상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낙동강은 어느 특정 지자체나 어떤 특정 지역의 사람 것이 아님을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낙동강은 태백 황제에서부터 부산까지 흐르는 1300년을 흐르는 강입니다. 이 강을 따라서 각 지역마다 각 구미마다 많은 사람들이 먹고 쓰고 농업 농수로 식량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건 어느 특정 지역의 사람의 것이 아니라 낙동강 유역민 1300만 명이라고 하는 이 사람들, 이 국민들의 것임을 우리는 세 분의 말씀 속에서 알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갈등도 있고, 그래서 협력해야 되고, 그래서 공동체를 이어가야 되는 것이죠. 이것을 지금 문재인 정부가 잊어버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정부가 바뀌고 국회가 바뀌는데 왜 정책이 바뀌지 않을까? 석천에 위원장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이미 20년 전에 나왔던 정책을 주민들이 반대해서 폐기했던 정책을 왜 지금에 와서 다시 꺼내는가? 이건 생각해보면 정권이 바뀌고 국회가 바뀌는데 바뀌지 않은 게 딱 하나 있죠. 관료 조직입니다. 공무원 조직입니다. 끊임없이 시대가 변함에도 불구하고 공무원들의 그들의 사업 작품은 누적되고 축적되고 악화되는 것 같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새겨야 될 것 같고요. 낙동강도 주민도 통곡한다. 국회는 낙동강 취소원 이전 사업비 전에 삭감하라! 낙동강도 주민도 통곡한다. 국회 예산 예결산 특별위원회는 낙동강 취소원 이전 사업비 전액 삭감하라. 2012년 낙동강 보가 만들어지고 만 9년이 흘렀다. 9년이 흐른 지금 낙동강의 상태는 어떠한가? 보로 막힌 낙동강은 매년 여름 심각한 녹조가 발생해 낙동강 유역민들을 불안에 떨게 하고 있다. 녹조의 독소인 마이크로시스는 발암 물질로 청산가리 100배의 맹독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청산가리 100배의 맹독이 1300만 국민의 식수원인 낙동강에서 매년 창궐하고 있는 것이다. 정부는 도대체 이를 언제까지 두고 보고 있을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낙동강 유역민은 국민이 아닌가? 국민이 심각한 불안에 떨고 있는데 언제까지 이를 방치하고 있을 것인가 말이다. 또 낙동강 강바닥은 썩은 뻘로 뒤덮이고 산소조차 없어 어떤 생물도 살지 못하는 죽음의 공간으로 빠르게 변해가고 있다. 물고기는 뱃수와 부르기만 덕실거릴 뿐 우리 토종 물고기는 씨가 마른 지 오래다. 낙동강에 건강하지도 안전하지도 않은 물만 가득할 뿐 생명의 강은 사라진 지 오래다. 4대강 사업 준공 9년을 맞는 낙동강의 현주소다. 낙동강이 심각히 아픈 것이다. 이를 어떻게 할 것인가? 강을 강답게 만들어주면 된다. 낙동강을 낙동강답게 만들어주면 되는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낙동강보의 수문을 열어야 한다. 낙동강을 흐르게 해주면 되는 것이다. 흐름을 되찾은 강은 빠르게 회복될 것이다. 이미 수문을 연 금강과 영산강이 이를 증명하고 있다. 따라서 지금 낙동강 유역민에게 필요한 것은 낙동강의 보의 수문 개방이다. 그런데 정부는 수문 개방은 뒤로 미룬 채
시수원 다변하는 이름의 시수원 이전에만 관심이 쏠렸을 뿐이다. 지금 시급이 필요한 것은 시수원 이전이 아니라 낙동강 전체를 되살리는 일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낙동강의 자연성을 시급히 되살려내야 한다. 낙동강을 흐르게해서 강 스스로 자정작용을 키울 수 있게 해야 한다. 낙동강의 흐름을 되찾고 오래톱과 습지가 되살아나는 과정을 통해서 자정작용이 되살아나고 결국 낙동강 수질은 개선될 수 있다. 그러기 위해서 낙동강 재사회화가 시급한 것이지 시수원 이전은 임시 용천에 불과한 것이다. 그러므로 국회는 낙동강의 전 현실을 직시하고 낙동강 문제 해결에 적극 나서야 한다. 그 첫걸음은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낙동강 시수원 이전 예산을 전액 삭감하는 일이다. 그리고 낙동강 재사회화 예산을 대폭 증액하는 것이다. 이제 낙동강 문제는 국회가 나서야 한다. 국회만이 실타래처럼 얽힌 낙동강 문제를 풀 수가 있기 때문이다. 국회는 낙동강 문제 해결에 적극 나서라. 국회 예결위는 낙동강 시수원 이전 예산을 전액 삭감하라. 지금 예결산 특별위원회가 개최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정액하는 예산에 대해서 이번 주에 심사를 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구체적인 일정은 저희도 잘 모르겠습니다. 따라서 이번 주가 이 낙동강 시수원 이전 사업 예산과 관련해서 중요한 일정 주가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기억하건대 낙동강 물관위원회가 족보문을 달아서 통과시켰습니다. 그 족보문은 주민들이 반대하지 않는 거였습니다. 지금 보시지만은 주민들이 이 자리에 섰습니다. 그리고 시수원 이전을 반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낙동강 물관위원회의 족보문은 지금 실패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 예산안이 국회에 상정될 수 있단 말입니까? 행정부가 지금 거짓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국회를 향해서 사기를 치고 있는 것입니다. 국회는 이것을 바로 적시하고 이 사업 예산을 전액 삭감해야 된다는 것이 저희들의 주장입니다. 지금 저희들의 궁극적인 목표는 낙동강 본류 수질을 개선하는 겁니다. 낙동강 수질을 개선하면 이런 시수원 부분들이 다 해결될 수 있다고 저희들은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구미 삼단 아니면 그 대구 삼단 쪽에 있는 물 자체가 유해물질이 많이 이렇게 방출된다고 알고 있는데 어떻게 하든지 간에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가 시수원 개발 쪽의 사업비를 낙동강 본류 수질 쪽으로 신경을 쓰면 충분히 가능하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하는데 정부에서는 한심하게 짝이 없습니다. 그래서 제일 우선적으로 낙동강 본류 수질 개선이 제일 먼저 시급하지 않느냐 그래서 우리 전체 다 올인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야만이 모든 이런 각 지자체마다 현안 문제들이 자연스럽게 해결될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저희들이 똑같이 하나같이 뭉쳐가지고 낙동강 본류 수질 개선을 위해서 다 같이 이렇게 노력했으면 합니다. 그 시수장 이전을 찬성하는데 저는 대구 시수장을 대구 광역시 하위에다가 넣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모든 시수장은 오염물을 발생시키는 대도시 하위에다가 반드시 이전을 해야 제대로 취소 원수 관리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공단 횟수의 거의 50%를 내보내고 있는 구미공단과 성서공단의 유해 오염 물질을 잡기 위해서 예산이 상정이 됐습니다. 그런데 그 예산이 1, 2천억 원에 불과합니다. 즉 낙동강 공장 폐수와 관련해서 낙동강에 공장 폐수를 내보내는 데 있어서 50%를 해결하는데 1, 2천억 원밖에 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시수원 이전과 관련해서 무려 2조 원이 더 듭니다. 이 2조 원을 박찬혜 위원장님이 말씀하셨듯이 이걸 통째로 공장 폐수를 정화하는데 예산을 쓰게 된다면 정말 이거는
행정력과 예산을 투입하게 된다면 이거는 바로 해결이 되는 것이죠. 시설이전 하는데 2018년까지 완료하겠다고 했습니다. 2018년까지 저희는 계속 가야 될 것이고요. 문제는 앞서서 시설이전 사업이 실패한 건 주민들의 반대 때문입니다. 이 주민들의 반대를 설득시키지 못하면 즉 이 사업은 200억 원이라고 하는 시설이전에 대한 기본 설계, 타당성 분석을 위한 이 비용이 지금 완전히 공수포가 되는 것이죠. 낭비하는 것입니다. 주민들의 반대에 정부가 설득하기 어려울 거라고 봅니다. 그게 지난 30년에 낙동강의 취소 이전 정책이 보여주었습니다. 난강댐으로 지리산댐을 짓겠다고 했지만 못 지었지 않습니까? 그러면 서부 경남 진주 시민들, 서부 경남 도민들은 중요하고 합천 국민과 창녕 국민은 중요하지 않습니까? 이런 측면에서 본다면은 너무나 부당하고 너무나 불평등한 정책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내 앞에 지나가는, 우리 동네 앞을 지나가는 낙동강을 살려서 이 물을 먹고 그리고 하류 지역 주민들에게 깨끗하게 정화해서 내려주는 이런 공동체의 문화를, 공동체의 낙동강을 복원시켜야 합니다. 그래야 앞으로 이런 기자회견도 이런 야외에 농사를 지으셔야 될 분들이 이 자리에 오셔서 아스팔트 위에서 이런 처참한 기자회견은 하지 않을 것입니다. 시설 이전 예산 즉각 삭감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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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삭감하라!